그렇게 해야 자 하고 싶지. 하기 싫어. 학교도 많이 봐. 안 하면 누가 하면 돼? 그거 안 하면 다. 할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할머니도 재성 씨도 늘 수긍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한 발 물러나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연역적이고 어머니는 경험적이고.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지 않는 재성 씨는 그저 네네 하며 아버지 말씀에 따른다. 한바탕 시끄러운 가운데 고추 모종도 다 심었다. 그날 오후 최열 할아버진 자신만의 놀이터인 뒷마당에 나오셨다. 다 쓴 부탄가스통 하나를 집어 드시더니 완성된 회심작을 들고 밭으로 가신다. 한 단계 발전시킨 모종기다. 직접 시험해 보시더니 흡족해하는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걸 넣고 흙을 보태면은 여기 쓰이고 여기 흘 나오는 거는 이렇게 펴면 돼요. 요 아들한테 줘놓으면 아들이 요 일하기가 훨씬 효율하잖아요. 아들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또 뭐예요? 어? 그건 또 뭐예요? 이거 이제 저기 저런 거 비닐로 궁 떨고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이게. 그 이제 만들어 또 가지고 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니 이제 그 일할 때 쓰라고. 근데 여기 또 요것도 또 저 흔 나무에 있는 한 게 요런 게 있어서 요 가지고 요렇게 눌리고 이런데 한번 편리하고 이래서 그래 만들어 놨어. 이거 요즘 그 까다로우게 그래 안으로 장작 말리고. 그래서 어디 예. 쓰는데 뭐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 넣고 요걸 안으로 요 저 아, 가지고 아. 그래 만들었는 거야. 그래 그래. 들어가 있어. 예. 무뚝뚝한 아버지시지만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다. 낮보다 더 운치 있는 고택의 밤. 저쪽 집이 저기 세 방에 가가지고 요거 해놓고 자야 돼. 최열 할아버진 고단하셨는지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드셨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서 얼마나 적적했을까. 재성신 빨리 들어오길 잘한 것 같다. 바늘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바늘 싫어. 떼. 나 또 이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니나 내나 이제 막 되겠어? 네, 잘안 돼. 내 어릴 때는 할매가 이거 니 쪼마가지고 좀 끼하다 하고 가마 할매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싶었는데 안 되네. 응, 그 나이가 되는데 뭐. 이 할매 이게 왜 안 보이노 이 큰인데. 됐다. 지금 된다. 아직까지는 옛날에는 참 쉬웠는데. 아이고 참 기가 막히지. 뭐 기가 막힐 것 같아. 봐봐 세월이 니가 빠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어느덧 희끗희끗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세월이 더덥다. 갈게요. 아빠기 예. 주무시고. 온종일 고택 안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초저녁부터 피곤해진다.
재성신 정년까지 8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낸 바로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 새해 시작과 함께 고택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80을 넘기면서 귀도 어두워지셨고 자주 깜빡하신다. 어머니 건강도 전과 다른 것 같아 좀 서두른 것이다. 화장실 한 번 가는데도 많은 계단과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고택이지만 이런 불편은 문제도 아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던 추억이 서려 있는 늘 그리운 집이었다. 혼자 사는 노총각 같아요. 예? 혼자 사는 노총각 같아요. 아유, 머리가 이제 벌써 하얀데 청각이라뇨. 재성신 고택으로 들어오기 위해 기러기 아빠도 자처했다. 아내분이 여기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반대죠. 진짜 반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내가 유일하게 학교 그만둔다는데 그 사표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애 엄마만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빨리 그냥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애가 지금 이제 둘이나 대학생이야. 지금 곧 그거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뭐 그래요. 저는 평소에 그냥 언제든지 여기 온다 이렇게 하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여기 결국 내가 여기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장남으로 태어난 운명도 운명이지만 이 집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사실 가족들과는 생리별이니 그 외로움을 텔레비전으로 달래본다. 그나마 밤이 짧아져 다행이다. 다음 날 세월을 비껴간 듯 흔들림 없이 버텨온 오래된 집엔 옛날부터 함께한 세간도 눈에 띈다. 실개에다가 언제 넣잖아요. 삶은 보리를 대청 기둥에 달린 선반에 얹는다. 이 5단 탁자형 선반은 다른 고택에선 보기 드물다. 할머니 밥을 왜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여기 옛날 찬장팩이라요. 이제 여기다 얹어놔 놓으면 쉬질 안 하고 오늘 할 걸 이제 내일 아침에 하는 거 오늘 푸나다가 내일 아침에도 하고 오늘 밥도 해 먹고 이래 가지고 여기다 바람 통학으로 이래 여기다 이래 오는 거. 이게 이제 옛날 찬장이라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래 이 실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찌짐을 해가지고도 이어 놓고 제사 때 찌짐 해가지고 이거 모두 쭉 얹어 놓고. 본래 집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사이 몇 번 보수를 했다. 아마도 제사가 많은 종갓집이다 보니 여인들을 위해 마련해둔 살림이 아니었을까? 열두맞이기 논에다 벼농사를 짓는다. 나락을 그때그때 정미해서 먹으면 햅쌀과 다를 바 없다. 저 방을 정리를 하면 지금 정미하는 쌀은 재성 씨 할머니 제사에 쓸 떡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근데 예? 나락을 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요즘은 뭐 이래 나락을 정비해가지고 예. 그걸 또 제사 그 방앗간에 가가지고 이걸 또 갑니다. 갈아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일에 하면은 백설기가 돼가지고 나와요. 추석과 설 명절을 포함해 제사만 1년에 11번이다. 여느 종갓집이 다 그렇듯 달마다 한 번은 제사가 든다.
게다가 제사에 쓸 떡을 많이 하는 편이라 쌀 양도 많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애 엄마는 또 이 떡을 사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 하지만 또 옛날 사람들 일로 쌀 있는데 왜 사느냐 그러고 다른 게 지금 재관이 아직도 많아요. 뭐 오늘 특히 우리 할매 제사 같은 경우에는 삼촌들 거의 다 오시고 바쁘시나 거의 다 오실 거예요. 거의 특별하게 뭐 일 있는 사람 빼고 거의 다 오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내일은 재성 씨 할머니 기제사가 있다. 아버지 형제만 10남매에다 재성 씨만 해도 5남매니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만 얼추 40명이 넘는다. 여기 또 오래된 살림살이가 눈에 띈다. 대는 한 얼마나 오래됐어요? 대는 얼마나 됐어요? 뭐 이대 우리 대가요. 내가 내보다 나 살이 더 먹었을 게 한 80년은 저도 그렇겠다 그죠? 80년이 더 되는 그런 게 있더라요. 나보다가 내가 어릴 때도 이걸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뭐 지금은 어떻게 뭐 작다 많다 이런 시간은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내 어릴 때도 이걸 사용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거든요. 지금 요 가서 쇠가 돼가 있는 게 쇠가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오래된 것이 지닌 힘이 있다. 낡았다고 버려질 것도 아니다. 오래도록 매만져 사람의 온기가 스민 세월의 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어머니 대신 쑥을 캐러 나왔다. 고택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머니가 온종일 쑥을 캐고 계셨을지 모른다. 일생의 대부분이 제사 준비셨던 어머니의 삶. 재성신 장남으로서 앞으로의 어깨가 무겁다. 내 조상이지 우리 애 엄마 조상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엄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나이가 한 30 다 돼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데 그 노동력을 그냥 노동을 강요하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내 시집 왔으니까 따르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뭐 애절함이라든지 뭐랄까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죠, 그죠? 그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큰 할머니는 그러니까 증조모죠. 증조모는 15살에 시집을 왔고 우리 할머니는 17살에 시집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성인이 됐다고요. 공감대라 그럴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사실 그게. 예, 일단 또 이 풍습을 유지시키고 싶고 또 우리 애 엄마는 이러한 그 노동력이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고생하는 게 자식한테 또 대물림하기도 싫고 뭐 이런.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뭐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 아마 이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나. 아버지께서는 아직까지 제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를 안 해봤어요. 틀림없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까. 어떻게 그 법이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법이 그런 건데. 재성신 달라진 시대에 맞춰 종가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도 이런 집이 있어? 라고 할 만큼 종가의 미래가 밝지만 않다. 그러나 그는 고되고 힘든 제사를 축제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다. 건부를 골라내고 쑥을 데친다. 제사에 한 번 쓰는 떡만 해도 7가지가 넘는다.
봄에는 쑥으로 절편을 하고 계절이 바뀔 때면 제철에 피는 꽃으로 화전을 만든다. 계희 할머니는 한평생 봉제사 접빈객,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살아오셨다. 대청마로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제비처럼 계희 할머니도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셔왔다. 찹쌀가루에 치자물을 부어 반죽한 뒤 콩가루와 꿀을 섞은 소를 넣어 송편처럼 빚는다. 조악이라 하는 떡을 조악. 내중 이제 여러 가지 다. 종가의 시집와 종부로서 일생을 보냈다. 첫 번에는 내가 마지가 있다 해요. 군에 가서 올 것이다 이래대. 그래도 각오는 했어요. 6.25 사변에 나가신 어른이 돌아오겠나 이제 이 생각은 했는데, 그래 이제 그 중매하는 분이 그런 이 얘기를 힌트를 줘가지고 그래 또 했는데, 우리 시집 올 때는 맞이라 하면 밥 먹고 살고 괜찮다 했어요. 종부는 하늘이 낸다는 옛말처럼 할머니는 종부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제 온다. 우리 저 오늘 좀 찍기. 여기 출발해가지고 일찍 왔다. 대구에 사는 셋째 동서 내외가 왔다. 아니 딱 도착하니까 이제 오셨다고 이제 나오시게. 작은 아버지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재성 씨가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반절을 올리는 것이 이 집안의 법도다. 최열 할아버지의 10남매 중 8형제가 다 모일 참이다. 그중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모였다. 우리 8형제인데 요 이래 모여도 3사람 아닙니까? 이제 첫째, 둘째, 내가 셋째. 제일 어르신들이 먼저 오셨네요.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다 은퇴한 사람들이니까. 다 은퇴하고 뭐 밀지를 않고 이렇게. 형님이 참 이 집을 지키고 있고 이래요. 하기에 우리가 중심되게 이제 이런 데 자주 모이고 이러지. 참 우리 뭐 형이 이 집 지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최열 할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접은 대신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 두 동생은 대학 교수와 신문사 사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은퇴한 삼형제에게도 임무가 맡겨졌다. 매달 하얀 머리를 맞대고 삼형제는 제사를 준비한다. 계희 할머니와 두 동서들은 떡을 빚는다. 옛날만 해도 떡 만드느라 사흘밤을 눈 붙일 새가 없었다. 그건 송기떡이고 요거는 주악이라 하는 게. 왜 소나무 껍질 벗겨가서 소나무 그 껍질 이렇게 벗기고 나면 속에 이렇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거 요래가 쪄놓으면 파가이 그래요. 이 옛날은 뭐 구황식품이라 했는데 그 전에 봄에 식량이 없을 적에는 막 서민들은 그걸 뺏겨가지고 쌀 조금 넣고 막 죽 끓이가지고 죽끼리 먹고. 여기 비운다 하더라. 예, 저녁 내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사가 많은 덕분에 동서 간의 우애도 남다르다. 우리가 어떤 데는 이래 여럿이 막 이래 웃고 뭐 또 흉허물을 이래 말을 하잖아요. 이래 신랑도 뭐 어떻다고 이래 우시기로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그런 소리 한번 못 타보시고 살으시겠니.
안 됐어. 어떤 동서끼리라도 이래. 동서도 하나 이거는 있고. 없고 시누이도 없고 이러시나 이렇게. 외로우셨어. 외로우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애처롭다. 마침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하듯 며느리가 왔다. 누가 오나? 들었어요. 봐봐 오나? 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네가 오네. 저기 나가. 맏며느리 경아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퇴근 후에 서둘러 왔다. 오자마자 설거지부터 하느라 바쁘다. 웬만한 살림도 며느리가 더 잘한다. 아이고 양이 이거 있다. 떡을 빚어서 찌기도 하지만 주악떡은 기름에다 지진다. 국화잎을 총총 썰어 넣은 화전도 노릇하게 굽는다. 수연이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고 뭐 일 같은 거 잘해요, 언니? 잘해? 예. 부지런해. 집에 있을 때는 안 했거든요. 예,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예. 요새 이만 뭐. 사무실에 일하고 오면 집에 오면 책밖에 안 보고 뭐 예, 거의 근데 요새는 예, 안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네. 거예요. 예. 근데 뭐 여기 오니까 더 잘 움직이네요. 예. 그 내가 어떤 데는 학교 댕길 때 하고 니 와서 너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할게 지는 괜찮단데. 시골 생활이 체질인 거거든. 세네 아빠는 시골 생활이 맞는가 봐요. 요즘 집을 가지고 네. 긍지를 느끼고. 다들 종가하면 제사부터 떠올리는데 경아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집 올 만큼 배짱이 두둑한 며느리다. 여복하고 처음 시집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사는 지낼만 하네요. 이 소리. 뭣도 모르고 이게 말아 내가 이랬디 말이야. 아이고. 떡을 어머님이 다 하시니까 전 찌지만 꾸면 되니까 제사는 지낼만 하다고. 그래도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해. 할머니는 시집 온 며느리가 기특해서 바로 살림을 내줬다. 찜통마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종갓집 제사. 요거 이제 참기름. 송기떡이 발그레하게 익었다. 야, 이거 참기름 찜에만 갖다. 내가 가져올게. 배고플 때 해놓는 공항식. 빚고 찌고 바르고 정성이다. 안 붓고 또 맛도 있고. 이거 이 저게 옛날. 좀 하고. 위에 둘이 막 그 위에 같이 얹어도 돼요. 하청 옆에도 돼 해도 돼. 아니다, 저 위에 얹어도 돼요. 아니 이 여기는 안 돼. 형님, 이 밑에 작업편 밑에도 이 가루 헛칠까요? 아니 이 작업편은 그래 안 되지. 그 저기 배추가 있기 때문에 배추가. 안 떨어져. 곱게 채친 대추를 묻힌 잡과 편만 찌면 떡 준비는 끝이 난다. 며느리 경아 씨는 나무를 데치고 무칠 준비를 한다.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요. 다른 집보다가 이렇게 식구도 많으니까 먹을거리도 한 다른 집 한 몇 배 될걸요. 네, 이건 그냥 애들이 되게 좋아요. 그냥 사촌들끼리 다른 요즘 핵가족 시대니까 자주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사도 한 번씩 만나고 또 설명절 뭐 이렇게 사촌들 뭐 육촌들까지 다 만나니까 얘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장손도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왔다. 고3인데다 중간고사까지 겹쳤지만 제사에 참석하러 경산에서 왔다. 주현이도 대청에서 방에 계신 할아버지께 절부터 올린다. 그래서 하고 그래 나 이제 저 사다 와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할아버진 손자에게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부터 가지라고 가르치신다. 사당은 안채 뒤편에 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도 휩쓸리지 않고 가문의 법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오래된 집만큼이나 가문의 문화도 전통을 따른다. 해지기 전에 제기를 미리 꺼내둬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가가. 갖다 놓고 와. 가서 갖다 놓으면 되지. 여기는 어느 분이 다 모셔져 있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큰할머니,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내한테는 고조모고 그 미동에서 오셨어요. 미동 할매라 그래요, 저희들은.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한테는 5대 조모고 조부 5대 조모 4분 계시고 아버지는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는 추석하고 설에만 사당에서 제사 지냅니다. 여기에 쭉 추석 설에 진설해 놓고 여기서 이래 할 때 사람 숫자는 안 늘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처음에 어릴 때는 한 줄로 이래 섰는데 지금은 2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나 싶지만 이들에겐 문화고 전통이다. 곧 제사를 모시기 위해 의관을 갖추어 입는 최열 할아버지. 오랜 세월 대대로 종가를 이어온 사람들에겐 익숙한 일이다. 우리는 전부 옛날에 하던 거 제사 지낼 때까지 해가지고 철상할 때까지 그걸 그대로 계속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복 입고 이제 두루마기 입고 관 쓰고 뭐 이런 거 이제 저런 거 전부 다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하죠. 과거에 내려오던 그 순서대로 그냥 다 입고 그렇게 지내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래요. 지금은 이래 유건을 쓰는데 옛날에는 가 쓰고 이런 걸 전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있고 요 도포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입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떤 거 이제 그렇게 피니치 할 거예요. 지금 요건 놔뒀다가 이제 제사 지내러 이제 나갈 때 요 이제 도포를 입고 그래 나가죠. 종일 빚어낸 떡은 편틀에 쌓아야 한다. 편틀 밑에서부터 본편으로 시루떡을 쌓고 웃기편으로 빚어낸 떡을 높이 쌓는다. 그래 자손 번창하고 부를 상징한다고 뭐든지 높이 돼요. 그래 하고 그런데도 빈틈없이 자손이 이래 알차게 그치 뭐든지 뭐 한다고 그래 이제 이래 하거든요. 그렇죠. 떡을 괴는 건 오랜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라 종부나 동서들이 한다. 제사 준비가 끝나가는데 재성 씨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떼고 있다. 향로에 그 수철을 넣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 불이 올라올 때 향을 향나무 이래 향나무 조각을 이래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 나면은 이걸 덮어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향 대신 향나무를 깎아 태우는 목향을 쓴다.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 좀 닦아내. 21세기를 사는 19의 장소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제사 방식이 낯설지 않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니까 매년 수차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다르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사를 다
평소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을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니 자손들도 자긍심을 갖는다. 저녁 9시. 드디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시작됐다. KBS KBS 한국방송